지금 20대 30대 분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종잣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하고 투자 기간이 중요해요. 이거를 제일 부러워하세요. 5, 60대 은퇴하신 분들이. 인터스텔라가 떠올라요. 미래에 내가 막 울부짖고 있어. 제발 그때 연금을 넣어 라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6일 목요일 뉴스토스트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어피티 박진영입니다. 오늘 옆에는 저희 썸네일 보고도 아셨죠? 연금 얘기할 건데 저희 옆에는 김성일 소장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2030을 위한 연금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쫙 개념부터 실전, 정말 구체적인 팁까지 안내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소장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이라는 호칭보다는 작가라는 호칭을 더 좋아하는데 2017년부터 뭐 재테크와 관련된 책들을 한 8권 정도 뭐 번역도 하고 직접 쓰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가장 유명한 책은 이제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맞아요. 책인데 저는 원래 공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투자 공부를 계속 했고 그러다가 이제 좋은 기회에 금융공학이라는 과정에서 이제 석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박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실전으로 투자를 하면서 배운 거 네. 그리고 학교에서 또 배운 거를 이제 접목을 해서 뭐 저만의 투자 방법들을 좀 개발을 해서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계속 책으로 썼어요. 근데 이제 책을 보신 분들이 책 보고 그대로 따라 해봤는데 네. 되네? 이게 되네. 작동하네? 네. 뭐 그런 피드백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2019년에 냈던 이제 마연구를 작년에 이제 개정판을 또 냈어요. 계속 봐주셔가지고 그래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는 자문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불러주신 게 연금에 대한 질문들 네.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왜 연금 2030 분들은 관심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20, 30대 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공감하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가, 왜 굳이 지금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법의 연금 굴리기는 진짜 연금계에서는 스테디셀러예요. 쳐보시면은 가장 먼저 나오고 저도 집에 진즉부터 막 갖고 정말 연금 공부할 때는 첫 번째 시작하는 책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연금 막 강의하시면서 2030 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다들 직장 상사가 대리님 믿고 과장님 믿고 팀장님 불편하고 뭐 이런 상황이시잖아요. 은퇴하고 싶잖아요. 그쵸. 빨리 돈 벌어서 은퇴하고 싶잖아요. 다 똑같아요, 다. 그래서 빨리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 돈 버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코인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확률이거든요. 내가 성공할 확률, 내가 코인 투자해서 대박 날 확률, 주식해서 뭐 몇십억 벌고 부동산에서 번 분들이 있지만 확률적으로 내가 했을 때 얼마나 잘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여러 가지 투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는 자산 배분이라는 투자 방법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누구나 해도 할 수 있고 셀프로도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서 자산 배분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계속 뭐 책이나 이제 강의 등을 통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이 자산 배분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은 계좌가 연금 계좌예요. 이렇게 돌아와서 맞는구나. 네.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세금 같은 걸 알아야 되는데 보통 관심 없잖아요. 근데 절세를 너가 모은 것도 없는데 세금 얼마 안 내서 사실 의미 없다라고 보통은 생각하죠. 그쵸. 저도 그땐 그랬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알게 되고 그리고 금융 공부나 투자 공부할 때 너무 어렵잖아요. 영화도 낯설고 좀 불편해요. 불편한데 회사를 가게 되면 회사 업무 공부하잖아요. 그쵸. 회사 업무를 공부하고 배우고 또 뭐 팀이나 부서를 옮기게 되면 또 그 업무를 또 배우잖아요. 그 회사에 배우는 거에 한 10분의 1? 100분의 1만 노력하면 금융공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금융공부는 저는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이유가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가끔 이제 상담하다 보면 50대, 60대 분들이 내가 이 나이에 금융공부를 해야 되겠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들도 해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그분들이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90살까지 사셔야 되는데 30년 동안은 뭐 할 거예요? 전업 투자자가 돼버려요. 다른 직업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때 그래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주는 저축은행 찾아다니고 그리고 뭐
주식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도 하시고 뭐 월세도 알아보시고 뭐 이렇게 하셔서 그 돈으로 생활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전업 투자자란 얘기잖아요. 그렇네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네. 그래서 금융 투자 공부는 그냥 필요해요. 근데 지금 20, 30대면 그쵸. 너무 좋죠. 그쵸. 지금 공부해 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금 계좌를 왜 해야 되냐면 네. 일단 기승전결 다 필요 없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세액공제. 세액공제 직장인분들. 네, 직장인분들은 세금을 기본으로 내는데 연금 계좌에다가 자기가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900만 원을 내가 내 연금 계좌에 저축을 하면 148만 5천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줘요. 150만 원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해가 지나가면 소급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진짜 30세인 분부터 60대까지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5, 60대 분들이 이 30세 분을 너무 부러워해요. 시간이 네, 있으니까. 네. 내가 그 나이에 이걸 알았으면 이렇게 은퇴 준비가 불안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너무 부러워하고 근데 이 30세 분은 또 이 5, 60대 분들이 연봉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 부장님, 그쵸. 이사님, 상무님 보면 월급 많이 가져가네 네, 생각하죠. 억대 연봉 받고 막 훨씬 많이 받는데 좋겠다. 부자라서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은퇴 상담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은퇴 상담 받으러 오면 비싸요. 저한테 상담 받는 거. 근데 받으러 오면 답이 안 나와요. 아, 한 달 잘안 매달 돼 실수령액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은퇴 준비가 안 돼요. 되게 놀랍죠. 근데 반대 거꾸로 20대 후반, 30대 이런 젊은 분들은 상담 받으러 오시는 네. 분이 있어요. 비싼 돈을 내고. 그리고 무료로도 제가 하거든요. 제 유튜브에서 이제 김성일 TV를 가서 보시면 네. 상담했던 내역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은퇴 설계가 훨씬 잘 돼요. 이게 왜 네. 그러냐면 이 부자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미래의 부를 계산하는 방법 뭐냐면 종잣돈 곱하기 수익률 네. 그다음에 여기에 투자 기간이 제곱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계산식. 여러분들이 미래에 얼마나 부자가 될 거냐는 세 가지 변수의 합인데 네. 보통은 종잣돈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종잣돈이 이 세 개 중에 제일 안 중요해요. 아, 정말요? 네. 보통은 종잣돈을 1억 모아서 투자해라. 뭐 5천 모아라. 5천 모을 때까지는 뭐 해라. 뭐 이렇게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전혀 반대로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어떤 게 제일 중요하죠? 이 수식을 보면 이게 되게 간단한 산수잖아요. 수익률하고 투자 기간이 제곱으로 들어가요. 네. 여기 종잣돈 곱하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잣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하고 투자 기간이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네. 근데 수익률은 한없이 높일 수는 없어요. 그쵸. 리스크가 네. 따라오니까. 네네. 리스크가 있고 실제로 그 수익률을 반복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워렌 버핏 수익률이 보통 20%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워렌 버핏 재산이 130조 원이에요. 전 세계 5위 부자잖아요. 네. 근데 그분 수익률이 20%인데 그분이 20%를 60년 동안 냈어요. 네. 60년의 평균 수익률이에요. 평균 수익률. 그러니까 주식이나 뭐 코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때는 엄청 좋다가 또 어떤 때는 되게 안 좋잖아요. 한번 맛봤었죠. 네, 그걸 기업 평균으로 했을 때 본인의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워렌 버핏은 그게 20%예요. 60년 동안 됐어요. 그래서 130조 부자가 됐는데 저희가 20% 내긴 쉽진 않아요. 그럼 워렌 버핏이니까 그 정도 됐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고 한 번 20% 내는 거 말고 매년 꾸준히. 그렇죠. 사실 저도 듣기로는 6에서 8%라고 하면 이렇게 좀 별론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좋은 수익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뭐 펀드 매니저, 뭐 애널리스트 이쪽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6, 7%, 7, 8%면 꿈의 수익률이더라고요. 꿈의 수익률이다. 왜냐하면 이걸 안정적으로 꾸준히 낼 수 있냐가 관건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여기 수익률은 한없이 올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한돼 있죠. 네. 근데 여기 투자 기간이 있잖아요. 투자 기간이 제곱으로 들어가요. 제곱근으로. 근데 그럼 투자 기간은 늘릴 수가 있어요. 투자 일찍 시작하면 되죠. 네. 투자 기간을 늘리는 방법 아주 심플해요. 그냥 일찍 시작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듣고 있는 분들이 지금 종잣돈이 작다. 지금 나는 시드머니 작고 급여가 지금 당장 적어서 연금 지금 준비해봤자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말하는데 뒤에는 엄청난 투자 기간이라는 게 이제 없고 있는 거예요. 네. 수익률을 7, 8%여도 기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 복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잖아요. 복리가. 아 정말 그건 몰랐어요. 네네. 복리의 그래서 마법이요. 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거든요. 네. 복리라는 건 불가사의다. 근데
실제로 복리가 일어나려면 이 사람들한테 안 와닿는 게 뭐냐면 네. 오래 걸려요. 아. 그리고 저도 정말 이걸 잘 몰라가지고 연금저축보험에 한 17년 정도 돈을 넣었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나중에 이걸 공부하고 나서 이 제도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나서 그 계좌를 옮겼어요. 네, 연금저축 펀드로 증권사로 옮기면서 기존에 있던 계좌의 수익률 계산해봤는데 1. 몇 프로 연. 네, 17년 동안 넣었는데. 17년 동안 넣었는데. 네, 그 시간이 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 진짜 막 혼자 막 땅을 칠 정도로 아까웠고 만약에 그 시간을 지금 뭐 6, 7%든 8%든 수익률을 낼 수 있게 운영을 했으면 자산이 엄청나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이 전 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게 벌써 6년 차니까 금방 가요. 시간 금방 가고. 시간은 금방 간다. 네. 제 연금저축, IRP 같은 이 계좌들을 그 수익 공개를 계속했어요. 매달. 네. 네, 매달 성과를 공개했어요. 이제 벌써 5년 8개월이 됐어요. 아, 공개를 매달 하신지. 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죠. 수익률은 이제 매달 공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 수익률은 연환산, 연복리로 9.1% 정도 돼요. 와.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은 아닌데 전 굉장히 만족해요. 그럼요. 네, 이 수익률이 지금 5년 8개월이 됐잖아요. 그러면 7년 정도 되면 원금이 2배 되는. 네, 금방 가요 시간이. 그게 이제 복리, 그러니까 수익률 곱하기 네. 수익률 곱하기 이렇게. 네, 그렇죠. 매번 수익률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액공제 따박따박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절세도 하셨고. 네, 6년 동안 한 달에 1년에 100만 원씩만 받았어도 600만 원 수입이 벌써 생긴 거예요. 세액공제 얘기를 하면은 뭐 안 받아도 그만이지 뭐라고 하는데 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면은 받을 수 있는 600만 원을 못 받았다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너무 아깝죠. 네, 그거 꼭 챙겨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막 오해하시는 게 그 이제 계좌 종류가 네. 연금저축, IRP 요거 두 개 합쳐서 개인연금이라고 해요. 용어가 어려워. 그냥 암기하세요. 이건 암기 맞아요. 우리 과목이에요. 업무 관련 공부하는 네, 것보다 네. 엑셀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혹시- 거기에다가 이제 종합 절세 계좌 ISA 요 세 개를 묶어서 절세 삼총사라고 하는데 일단은 연금저축하고 IRP를 하세요. 네. 이 계좌를 무조건 개설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해요? 뭐 증권사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하시면 옮길 수 있어요. 아, 맞아. 계좌 이전할 수 있어요. 네. 나중에 뭐 A 증권사 혹은 B 은행에서 했는데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 그럼 옮길 수 있어요. 다 옮기게끔 제도화가 돼 있어서 옮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일단 만들고 일단 돈을 넣어야 돼요. 네. 얼마 넣냐고요? 최대한 많이 넣어야 돼요. 근데 세공제 받을 만큼 다 넣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연금저축에 50만 원, IRP 25만 원 넣으면 매달. 75만 원, 네. 네. 하면 1년에 900만 원. 그럼 내년에 148만 5천 돌려받아요. 148만 원을 번 거잖아요. 저축한 건 그대로 있고 148만 원을 번 거고 이거는 이 안에서 예금을 하던 아니면 투자를 하던 여러 그렇죠. 가지로 다양하게 굴릴 수 있고 네, 다양하게 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굴리는 방법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저희가 뒤에다 얘기를 할 건데 이 말씀해 주시는 김에 그렇게 IRP와 연금 계좌 통해서 개인 연금 통해서 우리가 절세할 수 있지만 유지하는 것도 관건이죠. 그렇죠. 중간에 해지하면은 뱉어낼 수 있으니까. 네네네네. 아 그것도 있고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 해지하면 이제 페널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결혼 자금, 주택 마련 자금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맞아요. 질문하시는데 전 다 연금저축으로 저축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데 납입 한도는 1,800만 원까지거든요. 그럼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아무 때나 찾을 수 있어요. 아, 그거는 해본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되는구나라고 알 수 네, 있는데 네. 가입하기 전에 막연하게 나중에 깰 것 같아 하고 안 하거든요. 네, 깰 것 같아서 안 하는데 깨도 해야 돼요. 깰 거라도 해야 돼요. 일단 시작은 해야 된다. 아, 그럼요. 무조건 해서 세액공제 받고 그리고 저는 집을 사더라도 집은 은행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대출을 가득 받아가지고 그렇죠. 은행이랑 같이 사는 거지 내 연금을 깨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연금 연- 건드리면 안 된다. 네, 연금은 나중에 내가 쓸 거고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 연금의 이 장기적인 내용을 보면 한 달에 30만 원만 저축해도 은퇴 준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은퇴해서 월 500 쓸 수 있어요. 네. 세후로. 한 달에 30만 원 해도요? 네. 지금부터 하면. 네. 그래서 제가 그 마영골 책에 그 계산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씩 30세부터 60세까지 했을 때 한 5억 원 이상이 모이거든요. 네. 그거를 계속 굴리면서 또 찾는 거죠. 예, 그쵸. 그러면 한 달에 370만 원을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국민연금도 좀 나올 테니까 네. 합치면 500 정도 되죠. 근데 지금 계좌 하나
30만 원밖에 안 했잖아요. 계좌가 2개면 60만 원이면 그렇죠. 네, 월 1,000을 쓸 수 있어요. 진짜 네. 지금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네, 근데 연금은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쵸.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도 안 건드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행동 장치라고 하는데 보이면 쓰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안 보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주용 주택을 사는 건 전 찬성해요. 왜냐하면 이자가 나가지만 대출 이자가 나가지만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 리스크를 해결해주고 네. 그 두 번째가 연금이거든요. 네. 연금이라서 이건 찾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있어요. 네. 네, 정말 급할 땐 찾을 수 있지만 안 찾고 놔두는 게 굉장히 크고 결정적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네. 대표님처럼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뭐 임원을 꿈꿀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면 대박이 나겠지만 네. 실패하면 완전 쪽박이 나잖아요. 근데 연금 계좌를 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만 원만 해도 월 500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것만 관리를 해도 이게 실패하더라도 난 굶지 않거든요. 머릿속에 한 가지 개념도를 좀 그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연금하면 또 요즘 가장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국민연금 있고 우리나라 연금 시스템은 국민연금 1층, 퇴직연금 2층, 개인연금 3층 이렇게 3층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1층인 국민연금 이런 것들만 믿고 있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네, 큰일 납니다. 지금 연금 개혁한다고 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게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 건데 그 말은 뭔가 좋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된다고 이미 발표됐잖아요. 네.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갈되면 안 되니까 이제 더 내게 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내고 조금만 주자. 그리고 늦게 주자. 이렇게 하는 게 연금 개혁이에요.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정책을 세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때 최선이었죠. 네, 기대요명이 이렇게 올라갈 줄은. 그래서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30이면 90까지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즐겁게 살려면 이 캐시플로우를 잘 만들어 놔야 되는데 뭐 오피스텔 투자도 하시고 뭐 건물 월세 투자도 하시는데 연금 월세만큼 괜찮은 게 없어요. 연금 월세. 네, 그래서 연금으로 내 월세를 만드는 건데 목돈 10억 만들어서 꼬마 빌딩 사는 게 아니고 네. 매달 벽돌을 하나씩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물을 쭉쭉쭉쭉쭉 지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월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거 어느 세월에 하냐? 금방 돼요. 시간 생각보다 금방 가거든요. 그럼요, 여러분 지금 네. 이제 10월 다 돼가는데 일단은 시작을 하고 나면은 시간은 흘러가기 마련이고 그 동안에 저희가 크게 투자 안 하고 사실 납입만 해도 일단 시작을 해도 그 불안감이 좀 줄어들고 내 안의 선택지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내가 이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전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베이스를 깔아놓는 거예요. 개별주 투자하시거나 뭐 코인, 뭐 부동산, 전 다 오케이예요. 근데 거기에 몰빵은 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박날 확률은 1%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 뭐 직원이 뭐 다 다르겠지만 100명 중에 대박난 사람 한 분도 없잖아요. 그냥 회사 다니잖아요. 뭐 아파트 사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 사람 삶이 바뀌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 몇십억 번 자산가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예요, 우리나라에. 아 그래서 몇 우리는 명 안 돼요. 그래서 시도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시도하라니까요. 부동산도 공부하시고 코인도 공부하시고 자기랑 핏이 맞는 투자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평생 직장 다니셔야 돼요. 근데 제가 놀라운 그 통계 중에 하나가 네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 52세예요. 아 52세예요. 주된 직장. 네, 지금 다니시는 직장에서 쭉 다녔는데 보통 52세인데 실제 은퇴 연령 72세예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주된 직장은 내가 다니던 회사 네. 뭐 뭐 거기서 메인 나가는 건데 직장, 네. 그다음에 생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70대까지 일한다는 거예요. 평균 70, 평균 72. 더 오랫동안 그 평균이 그 정도면은 정말 그리고 80대도 네. 있고. 그리고 주된 직장에서 한번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급여가 팍 깎이고 네. 생각보다 재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때 내가 연금을 잘 세팅해놨다. 그럼 캐시플로우 한 달에 얼마를 만들 수 있겠는데 그럼 재취업을 할 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자존감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